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18일, 16화를 마지막으로 종영했습니다. 우영우는 자폐인 변호사 우영우의 성장과 법정 드라마의 다양한 에피소드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싹쓸이하며 신드롬을 일으켰죠. 우리의 일상에서 보고 듣고 경험할 법한 현실적인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법정물의 짜릿한 묘미와 휴먼물의 따스한 공감을 아우르며 호평을 이끌었어요. 우영우는 1회 시청률 0.9%로 출발하여 마지막 회인 16회에는 17.5%를 기록하며 종영했습니다. 처음에 조금도 기대를 받지 못한 드라마가 입소문을 타고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출연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력과 자폐라는 신선한 소재, 그리고 좋은 연출이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예상치 못한 흥행이었을까요? 우영우 드라마는 시청률 대박을 넘어 사회적 신드롬을 일으켰어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세상에 남긴 것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 박은빈의 재발견입니다. 배우 박은빈은 1992년 9월 4일생으로 만 29세이죠. 데뷔는 무려 1996년 12월 2일 아동복 카탈로그 삐삐를 통해 데뷔했어요. 같은 해 연기도 영화 남자 이야기와 드라마 사랑과 이별을 통해 데뷔합니다. 횟수로만 따지면 벌써 데뷔 27년 차이죠. 데뷔 연도만 보면 중견급 배우라 할 수 있겠네요. 보통 아역 배우 출신들이 성인 연기로 접어들면서 아역 이미지를 벗지 못해 고생하거나 자신에게 맞지도 않는 과한 캐릭터 욕심을 부려 커리어에 손상을 입는 경우가 다반사죠. 그런데 박은빈은 달랐습니다. 박은빈은 시청률을 떠나 꾸준히 다양한 장르에 도전했고 성인 연기자로서 자리 잡았어요. 박은빈의 필모그래피를 보면 성실한 배우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어요. 2012년 이후로 박은빈은 작품을 쉰 적도 없죠. 히트 드라마 스토브리그에도 주연급으로 출연했지만 남국민 배우의 존재감에 가려져 드라마가 히트한 만큼 주목을 받진 못했어요.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하죠. 박은빈은 이후에도 매년 작품 활동을 꾸준히 하더니 결국 우영우를 통해 2022년 가장 화제의 여배우가 되었습니다. 우영우의 인기에 힘입어 박은빈의 몸값도 수직 상승했어요. 우영우 히트 전에는 해당 출연료가 1억 원 이하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영우 히트 이후로는 회당 2억 원 이상의 출연료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입니다. 해당 출연료 2억 원이면 송혜교, 전지현 같은 톱 여배우들이 받는 출연료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연기력 좋은 주연급 배우에서 톱 배우급으로 올라선 거죠. 다음은 박은빈 배우를 인터뷰한 기자가 박은빈을 평가한 내용이에요. 박은빈을 보면 단단한 재질의 것들이 예상된다. 쇠붙이 같은 날카로운 재질의 단단함은 아니고 뭐랄까 숲속 낙엽 사이 반짝반짝 빛나는 도토리나 개울가의 자갈, 투명한 수정같이 작지만 단단한 것들. 보는 순간 화려하진 않아도 만지고 있으면 은연중에 힘이 되는 따뜻한 단단함. 아동복 광고 모델을 시작한 5살부터 26년의 시간을 배우로 살아온 박은빈의 이미지다.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발을 디딘 후 모두의 바람대로 바르고 예쁘게 큰 여배우입니다. 박은빈은 우영우 종영 후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무사히 잘 끝마쳤다. 앞으로도 우영우가 오래도록 좋은 기억으로 여러분들께 남았으면 좋겠다. 좋은 작품 많이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다. 영우를 사랑해 주신 만큼 저도 더 큰 힘을 얻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 라고 시청자의 감사를 전했어요. 얼굴도 마음도 예쁜 박은빈 배우의 차기작이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두 번째는 자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우영우는 그동안 보기 드물었던 자폐를 가진 여주인공을 내세운 드라마예요. 우영우가 남들과는 다른 다양한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모습은 드라마 흥행의 주요 요소였죠. 드라마의 흥행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자폐에 대한 편견을 접고 자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또한 드라마에서 우영우를 일반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자폐인의 모습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의 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개인으로 묘사하면서 우리가 가진 편견을 깨부쉈죠. 사람들로 하여금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우영우의 주변 인물 이준호, 정량석, 최수연, 동그라미 등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자폐인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 보여줬어요. 하지만 인기가 많으면 논란도 있는 법이죠. 자폐 판타지물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어요. 세상에 저런 자폐인이 어디 있냐라면서 현실은 냉정하다는 주장이 나왔죠. 일각에서는 상황에 따라 즉흥적 판단과 빠른 이해가 겸비되어야 하는 변호사가 가능한 자폐인이라는 설정이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과도한 설정은 오히려 현실 속에 살아가는 자폐인들에게 과도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자폐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아이가 사회에서 평범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드라마를 통해 커진 관심이 부담이 될 수 있죠. 유튜브 채널 우화소에서 자폐 희화화 논란도 있었어요. 와이프와 남편이 우스꽝스러운 연기를 하며 재미를 주는 채널인데요. 우화소에서는 이상한 와이프 우화소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우영우의 대사와 말투 특징을 따라하고 패러디한 영상에 수많은 비난 댓글이 달렸어요. 우화소 채널 주인은 장문의 글을 올리고 논란이 된 영상을 삭제했죠. 세 번째는 컨텐츠 품질의 위력이에요. 우영우는 신생 채널인 ENA에 편성되고서도 시청률 고공행진을 펼쳤어요. 물론 플랫폼으로 넷플릭스를 택해 해외로도 파급 효과가 컸지만 지상파가 아닌 신생 채널에서 15%대의 시청률을 찍었다는 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덕분에 제작사인 A스토리는 방영 2주 만에 주가가 2배 넘게 치솟기도 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사례를 통해 컨텐츠 품질의 힘이 입증되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TV 채널을 돌리며 컨텐츠를 찾는 게 아니라 직접 좋은 컨텐츠를 찾아다니면서 본다는 거예요. 제작사 A스토리 이상백 대표는 어떤 플랫폼에 편성할 것인가, 누가 캐스팅됐는가 보다 더 우선해보는 게 작품의 완성도, 탄탄한 대본이라면서 대본이 잘 돼 있지 않으면 다른 게 아무리 좋아도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 라고 말했어요. 이전에는 공중파 드라마가 차지하는 시청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고 방영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작은 채널에서 대박 드라마가 나오기가 힘들었어요. 이제는 OTT를 통해 재밌는 드라마를 보고 싶은 시간에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의 품질이 좋으면 홍보가 적어도 입소문을 타고 대박을 칠 수 있는 거죠. 우영우 사례를 통해 K 컨텐츠들이 홍보보다 품질에 더 많은 투자를 해서 더 좋은 작품들을 시청자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우영우는 엄청난 인기만큼 많은 화제와 논란을 일으켰어요. 논란과는 별개로 0.9%에서 시작해서 17.5%로 종영한 결과는 드라마가 웰메이드 드라마는 것을 말합니다. 재미없는 드라마를 사람들이 보지는 않으니까요. 우영우의 반응은 해외에서도 뜨거웠어요. 넷플릭스 글로벌 랭킹을 보면 10위권 이내를 유지 중이죠. 8월 11일, 12일에는 최고 순위 3위까지도 기록했습니다. 우영우가 전하는 메시지에 공감하고 드라마가 담고 있는 따뜻한 스토리에 해외에서도 열광하고 있는 거죠. 해외 시청자들의 반응을 보면 한국 드라마는 좀비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너무 따뜻하고 재미있다. 우영우를 맡은 배우의 디테일한 연기 덕에 자폐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됐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자극적인 드라마에 젖어 있었는지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낀다. 라며 호평을 보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가 아닌 자체 제작 드라마가 글로벌 랭킹 1위를 달성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의 경우 종영 직후에 한 번에 몰아보는 가입자들이 많다는 걸 고려해 봤을 때 글로벌 랭킹 1위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우영우의 글로벌 랭킹 1위를 기대하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